자, 수험생활 하면서 슬럼프 안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 다들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슬럼프 기간. 이 슬럼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슬럼프 다들 겪고 힘들어하지만은 저도 정말 힘들고 정말 슬럼프 많았거든요. 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저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보면은, 일단 저는 변리사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도저히 직장 병행 공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LG를 퇴사했죠. 퇴사를 했는데 퇴사가 확정된 날에 임태기가 나왔어요. 임신 테스트.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퇴사와 동시에 와이프는 임신하고 있고 나는 갑자기 수험생 돼버렸고, 전 철저하게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 안 드렸거든요. 합격하고 말씀드렸어요. 퇴사한 거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처음에 호기롭게 자신있게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법을 어느 정도 깨우쳤는데, 물론 이제 공부법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면서 변리사 수험 기간 동안에 제 경험들로 토대로 제 공부법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대학교 때 간과했던 게, 제가 전업으로 수험생활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거밖에 순공부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 당시에 저는 합격 수기 보면 뭐 기본이 8시간, 대부분이 뭐 10시간, 12시간 뭐 이러고, 근데 저는 그거에 뭐 절반 가까이 되는 6시간, 7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늘어지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슬럼프가 왔어요. 퇴사하자마자 공부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변리사 1차 시험 4개월 전에 드디어 이제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죠. 왜냐? 애가 태어나면은 공부 못해요. 시간 많이 뺏겨요. 와이프 출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스터디 카페나 집에서 공부할까요? 아니죠. 와이프가 조리원 들어가가지고 몸도 엄청 아파하고, 그리고 애기도 엄청 울고, 그리고 제 완전 미니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조리원 가서 애기도 한번 보고. 애기가 이제 집에 왔어요, 조리원에서. 그러니까 애가 미친듯이 울어대는 거야.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슬럼프가 왔는데, 저는 진짜로 멘탈이 박살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항상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 영혼이 갈라진 느낌이었어요. 영혼이 쪼개진 느낌이었어요. 약간 해리포터 호크룩스 같은 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스터디 카페에 옥상 올라가가지고 쉬고 있으면은 그냥 진짜 떨어지고 싶다, 진짜로. 떨어지고 싶다. 그냥 그 충동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 공부 조금 한 거 같고 진짜 나댔다. 정말 깝쳤다. 잘 다니고 있는 좋은 회사 그냥 다닐걸. 왜 내가 굳이 순공부 시간도 6시간 나오는 사람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와이프랑 애가 있는데 퇴사를 하고 시험을 봤을까. 물론 뭐 퇴사가 확정된 날에 이제 애기가 생긴 건 알았지만은. 그리고 정신과도 갔어요. 갔는데 약이 안 먹히는 정도였어요, 진짜로. 약을 세게 처방을 받아도 약이 안 드는 거 있죠, 저한테. 애를 보는데, 깐난 애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울한 나를 보면서 자책하고, 애기한테 사랑을 줘야 되고 이뻐해 주기도 모자른 시간인데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자책도 많이 했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1차 시험을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일단 순공부 시간 6시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생각한 공부법이 맞구나. 그리고 2차 시험은 조금 편안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차 시험도 제가 맞다고 확신한 방법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제가 논술형 시험, 전문직 2차 시험 공부법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논술형 시험의 본질을 꿰뚫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확신했고,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첫 번째 2차 시험에서는 소수점 차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슬럼프를 많이 겪고 힘들어 했는데, 서론이 길었네요. 자, 슬럼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가 번아웃이고요. 두 번째가 불안함이나 초조함에서 오는 슬럼프예요. 첫 번째, 번아웃. 번아웃은요, 왜 왔냐면은 내가 너무 달린 거예요,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달렸던 거예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토탈 1년으로 치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타고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애기들이 쭉 100m를 뛰게 시키면은 각각 다 기록이 다르듯이, 그리고 자전거를 한번 태우면은 누구는 잘 타고 누구는 못 타고, 이렇게 타고나듯이 저는 순공부 시간도 타고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순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달렸기 때문에 결국엔 번아웃이 온 거예요. 자, 일단은
번아웃은 절대로 오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방해야 됩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달리다가 며칠 눕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면은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필연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게 허송세월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물이 들이붓는데 이 물을 계속 꾸준하게 내가 부을 수 있는 만큼 부어야 되는데 한번 그냥 양동이로 쫙 부었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아리에 물이 많았어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예방해야 됩니다. 근데 번아웃은 내가 할 수 있는 숨공부 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숨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숨공부 시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슬럼프를,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 6시간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6시간 한 거 아니에요. 8시간, 10시간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못했던 거예요. 저라고 안 해봤을까요? 8시간, 10시간까지 아니더라도 8시간, 9시간 해봤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계속 번아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 공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6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경험을 해야, 즉 선행되어야 내가 6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파악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날 공부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 밤에 공부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딱 6시간 30분 이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잤어요. 쉬거나. 왜냐? 저는 이 경험상 아는 거예요. 6시간 30분을 넘기면은 이 넘었던 게 무조건 부메랑처럼 슬럼프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6시간 30분을 절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왔다면은 대처법은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역효과 나요. 슬럼프가 왔어요. 번아웃이 왔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는 강박관념과 압박이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쉬어주면서 내가 방전됐던 에너지를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계속해서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책을 한 자로 더 보려고 하고 이러다가 더 큰 정말 지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번아웃이 왔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 영상 핵심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평소에 내 공부 시간을 기록을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들을 볼 수 있잖아요. 추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번아웃이 왔다면은 반드시 그 번아웃을 기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슬럼프가 딱 왔어요. 번아웃이 딱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나의 일지, 나의 행동들, 내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고 어떻게 내가 슬럼프인지를 인지를 했는지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럼프가 예를 들면 일주일이다 하시면은 일주일 동안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기록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조금씩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지금은 좀 책을 봐도 되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겠죠. 그런 것을 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럼프를 여러 번 겪으면은 그 기록들이 누적되겠죠. 그러면은 내 순공부 시간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언제 번아웃이 올지 예측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번아웃이 언제 끝날지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기록을 토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까지는 거의 슬럼프가 없었어요. 제 순공부 시간이 6시간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았고 방법과 계획으로 꾸준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하루하루 묵묵하게. 그리고 슬럼프가 오기 전에 기록을 했던 걸 보시면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는지 아니면 내가 며칠 동안 안 쉬고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잠을 줄였는지 잠은 충분하게 잤는지 이런 까지 기록되면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그런 기록들을 토대로 향후 내가 더 발전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험 생활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무방비로 번아웃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저는 멘탈이 너무 박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라 하면 친구랑 예를 들면 술을 한잔 하러 갔어. 근데 친구가 했던 어떤 말, 그러니까 뭔가 나를 거슬리게 하는 말이나 아니면 뭔가 나를 못 믿어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나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행동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수험생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은 너무 멘탈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정신과를 가서 제 증상이 뭐냐고 말씀드렸냐면은 강박증이었어요. 저는 강박증이 미친 듯이 심했어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강박증이 오면은 우울증도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강박증 해결하는 약이 우울증 약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발언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나를 너무 거슬리게 했다.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의 흐름으로 갔는지, 그래서 내가 며칠 뒤에 말끔하게 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기록이 누적되니까 저는 진짜로 길면 한 2주 정도 갔고 보통은 2, 3일 정도였더라고요. 조금 길다 싶으면 일주일. 자, 그럼 이 기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 다음에도 뭔가 또 어떤 상황을 겪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강박증이 도진 거야.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2, 3일 정도면 해결될 거야. 길어도 일주일, 정말 길면 2주일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점점 이게 기록이 누적되면요, 이게 며칠짜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강박증이 며칠짜리인지까지 예측이 돼요. 그러면 수험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번아웃. 첫 번째 유형인 번아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불안감이나 초조함 때문이에요. 불안함과 초조함의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합격을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번아웃과는 다른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공부를 하는 도중에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떨려오는 심장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불안감이 엄습해가지고 잠식당하고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자, 이런 경우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부가 답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내가 지금 합격을 못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합격할 확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것도 이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합격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회피하는 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로지 합격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공부를 하는 게 답이다. 공부를 해서, 그리고 내가 모르거나 어려운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내가 선제적으로 잡아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서 내 불안감을 낮추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단 그렇다고 공부만 드립다 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저 또한 불안감과 초조함도 달고 살았죠.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런 불안감이 올 때마다 합격수기를 좀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합격수기를 몇십 개를 PDF로 따가지고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보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합격자의 합격수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합격수기 한두 개 깔짝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합격자의 수기들도 모아놓고 읽을 때마다 좀 하이라이트 좀 쳐놓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불안감이 올 때마다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던 합격자는 누구였는지를, 어떤 합격수기였는지를 찾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감이 많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감이 올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거는 계획이에요. 계획을 더 점검하고 계획을 조금 더 세세하고 촘촘하게 짜려고 했어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제 홈페이지에 35분짜리 강의 영상과 전자책을 같이 묶어서 팔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계획도 유튜브로 다루긴 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거는 내 과거의 기록부터 시험날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틀을 볼 수 있는 게 제가 세우는 계획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그 계획을 11년간 세워오고 있습니다. 2013년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매년 세우고 있는 계획이고, 저는 이 계획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 저는 누구보다 계획을 잘 세울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3년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엑셀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년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제 수많은 150분이 넘는 컨설팅 수강생분들, 제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주 잘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참고로 제 컨설팅의 90%의 인원은 MBTI가 P입니다. P들도 엄청 잘 세워요. 제가 다 하나씩 설명을 하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누가 봤을 때는 진짜 완전 J처럼 보여요. 네. 본인도 신기해. 나도 신기해. 컨설팅 때 MBTI 분명히 P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J 아니세요? 이렇게 여쭤볼 정도로.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으로부터 시험날까지 얼마나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때는 어떤 걸 해야 할지, 이때는 어떤 걸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고심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안감이 정말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슬럼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하루하루 본인의 꿈이나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묵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